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일 밤 11시입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아가지고 격리 조치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뒤에 세계가 지금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미국에서는 건국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나이가 74살입니다. 74살에 코로나에 감염되면은 사망률이 젊은 사람보다 몇 배나 높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용태가 어떠하느냐는 것인데 언론 보도마다 다른데 대충 아주 마일드한 감기 증세다, 감기 초기 증세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증상은 아니란 이야기죠. 무증상이 아니고 요사이 토론하랴 또 유세하랴 바쁜데 이 비행기를 타고 피로해 가지고 잠에 떨어지기도 했다 하는 걸 보니까 이 증상은 있는 듯한데 현재로서는 심하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국가 지도자가 이렇게 걸린 예가 2번 있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은 아주 나중에는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할 만큼 아주 위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라질 대통령,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 정상 근무 중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처럼 딱 투표일을 한 달 앞두고 이 병에 걸려가지고 격리가 되어버렸다고 하니까 우선 미국에서 국가 지도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수행 능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국정 수행 능력 중에서 가장 끔찍한 게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를 유일한 권한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장교가 항상 그 발사 보탄 누를 수 있는 이 장비를 들고 다닙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해야 될 일도 있고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일단 강요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국정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은,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동의하면은 펜스 부통령에게 일시적으로 이 권한을 넘겨야 합니다. 근데 펜스 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해보았더니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펜스 부통령이 또 아프면은 또 이번엔 다행히 음성으로 나타났으니까 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만약 예컨대 이 사람까지 유고 상태로 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원 의장으로 승계권이, 하원 의장이 아니군요. 상원에서 야당 지도자에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이 하원입니다. 하원 의장. 펠로시 하원 의장. 하원 의장 다음에는 뭐 폼페오 국무장관, 그 다음이 재무장관, 그 다음에 법무장관, 뭐 이런 식으로 쭉 국방장관, 법무장관, 그런 순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도 이런 유고 상태를 할 때 권한 대행의 순서가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또 유고가 되면은 기획재정부 장관, 그 다음에는 교육부 장관,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과거에 몇 차례 있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1981년 3월 30일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을 당했어요. 저격을 당해서 심장을 한 1, 2cm 차이로 스쳐 지나가는 아주 가슴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이때 레이건 대통령이 그 부인 낸시 레이건 여사한테 농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보, 내가 굽히는 것을 더킹이라고 그러죠. 굽히는 것을 잊어버렸어 하면서 수술하러 온 의사들 보고 당신네들 공화당 의원 맞죠? 이렇게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그래서 그 이번 기간 동안에 권한을 부시 아버지 부시죠. 부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부통령에게 인계를 했습니다. 이때 약간 소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무장관이 알렉산더 헤이거 장군 출신이죠. 알렉산더 헤이거가 국무장관이었는데 그때 백악관에 나타나서 기자들 앞에서 내가 이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 지금 부통령께서는 아직 워싱턴 바깥에서 지금 돌아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와전이 돼가지고 헤이거가 그런 권한이 없는데 자기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고 무엄하게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았는데 사실은 좀 억울하죠. 그때 헤이거는 행정부는 내가 장악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로는 부통령이 유고면은 부통령은 상원 의장을 겸합니다. 그 상원의 야당 대표, 그 다음에 하원 의장, 그래서 그 다음에 국무장관인데 국무장관이 착각을 했다.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권력을 넘긴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그럼 앞으로 이게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복해가지고 언제까지 격리가 되느냐. 14일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하나의 규범인데 14일 사이에 음성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 격리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선거운동 못하는 거죠. 또 앞으로 남겨놓은 두 번의 대선 토론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토론을 했거든요. 실내에서. 그러면은 바이든도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될 겁니다. 바이든도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끼지 않고 여러 사람과 접촉을 했습니다. 그럼 그 접촉한 사람을 다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아주 슈퍼 감염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 국가 지도부의 여러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금 그동안에 백악관 안에서는 경호원이라든지 또 대통령과 자주 접촉하는 안보보좌관 등 몇 사람이 걸렸고 이번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된 이유는 수행하는 보좌관 호프 힉스란 여자분이 양성으로 판명되니까 자가격리를 했다가 검사해보니까 확진자로 밝혀진 이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쇄 반응이 주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권자의 반응이겠죠. 이러면은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이 대통령의 건강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 더구나, 이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과연 제대로 회복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 또 거꾸로 이 민심이라는 게 거꾸로 작동할 수도 있겠죠. 특히 백인들이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정권이 흑인을 좋아하는 바이든으로 넘어가니까 백인들이 결사옹위하는 기분으로 막 투표율이 높아져가지고 오히려 트럼프가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 가능성보다는 역시 트럼프의 방역 실패입니다. 결국은 방역 실패로 20만 명이 죽었고 20만 명 이상이 죽었고 20만 한 7천 명 됩니다. 요새 또 하루에 1000명씩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자신도 방역 실패의 말하자면 피해자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다 하는 막 이런 비판론도
이어갈 수가 있으니까 불리한 점이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불리한 점. 더구나 최근에 악재가 연달아 쏟아지고 있습니다. 납세 기록이 뉴욕타임즈에 의해서 폭로되면서 탈세 혐의, 또 트럼프가 자랑했던 성공한 기업인의 이미지가 아니라 파산 직전의 부실 회사를 갖고 있다. 이런 문제. 그리고 이번 무엇보다도 이틀 전에 있었던 바이든과의 토론회에서 막말을 하고 막 신경질을 내는 그 표정에서 혹시 그때부터 좀 앓고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여기에 정말로 확진자로 이렇게 되어버렸으니까 이 일종의 도미노 현상처럼 악재가 계속 바로 투표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를 맹목적으로 따랐던 공화당에 아주 불리한 상황입니다. 특히 공화당은 트럼프가 이렇게 많은 거짓말을 하고 동맹국과 불화하고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고 해도 이 공화당에서 제대로 견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같은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데,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참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공화당이 공동 운명체가 되어 가지고 트럼프가 이번에 낙선하면은 상원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이 많이 낙선하게 돼 가지고 상원의 과반수를 민주당이 차지한다. 그러면은 민주당 대통령, 민주당 장악의 상원 하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진행되고 그 배경에는 하루에 1000명씩 죽어가는 이 사태가, 이 코로나 사태가 깔려 있다. 참 이 세계 정치가 아주 일찍이 보지 못한 이 전쟁 시기에나 볼 수 있었던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전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가장 전사자가 많았던 전쟁은 1960년대에 링컨이 지도했던 그 남북전쟁이었습니다. 그때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한 3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네 번째가 월남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이었는데요. 지금 사망자 20만 명이면은 2차 대전 다음이죠. 1차 대전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고, 한국전에 죽은 사람과 월남전에 죽은 사람을 합친 것의 한 2배가 더 많이 죽었고, 계속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초기에 대응을 잘 못해가지고 초기에 이건 별것 아니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킨다면서 제대로 된 봉쇄 조치도 하지 않고, 더구나 마스크를 쓰는 것을 싫어하고 본인이 우선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하들도 해이해지고, 그러면서도 대중 집회를 강령하고, 밀집된 대중 집회에 나온 사람들 사진 찍은 거 보면은 태반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그런 상태를 지금 몇천 명씩 하루에 죽어가는데도 계속 하다가 결국은 바이러스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았다. 이런 참 나오나 씨 말대로 별의 별 꼴을 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